혹시 중국에서 차 수리 때문에 골치 아팠던 적 있으신가요? 유독 비싸고 복잡하게 느껴지셨다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완성차 제조사들을 위한 거대한 법적 철옹성 때문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철옹성이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우리에겐 어떤 의미인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중국에서 운전하다가 그만 살짝 사고가 나서 범퍼를 갈아야 해요. 공식 서비스 센터에 갔더니 생각보다 비용이 너무 비싼 거예요. 아니 그냥 똑같이 생긴 다른 부품으로 교체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근데 이게 말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실제로는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미로처럼 아주 복잡한 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 모든 복잡함의 중심에는 바로 중구만의 독특한 자동차 디자인 관련 법률 시스템이 떡하니 버티고 있거든요. 자, 그럼 그 복잡성의 첫 번째 핵심부터 들여다보죠. 바로 수리조항이라는 개념 자체가 중국에는 없다는 겁니다. 수리조항이라는 게 뭐냐면요. 보통 유럽연합 같은 곳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법이에요. 독립부품 업체들이 범퍼나 헤드라이트처럼 겉으로 보이는 부품을 만들어서 팔 때 원래 있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장치죠. 한마디로 소비자들이 수리할 때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한 조항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유럽에는 이 조항이 있는데 중국에는 없어요. 정말 이 딱 한 가지 차이가 중국의 비순정 부품 시장, 즉 애프터마켓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인용문이 아주 장각하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완성차 제조사, 그러니까 OEM에게는 대체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을 향해서 이거 우리 디자인 베꼈잖아 하면서 소송을 걸기에 너무나도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OEM의 입지를 더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다른 법적인 장치들, 바로 이 디자인 철옹성의 벽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법은요, 자동차 제조사들 손에 이 법적인 요새를 아주 튼튼하게 지을 수 있도록 정말 강력한 무기 3개를 쥐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분 디자인 보호, 보호기간 연장, 그리고 글로벌 출원 간소화입니다. 이제 하나씩 이게 대체 뭔지 자세히 뜯어보죠. 첫 번째 무기는 부분 디자인 보호입니다. 이게 진짜 흥미로운데요. 2021년에 도입된 제도인데 자동차 전체가 아니라 예를 들어 문손잡이의 저 곡선 아니면 헤드램프 안쪽의 저 패턴 이런 아주 작은 부분만 떼어서 디자인 특허를 받을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이러면 부품의 일부만 교묘하게 바꾸어서 카피하는 것까지 싹 다 막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무기는 바로 시간입니다. 디자인 특허 보호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무려 15년으로 확 늘어났습니다. OEM이 자기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훨씬 더 오랫동안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무기. 중국이 헤이그 협정이라는 국제 디자인 등록 시스템에 가입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해외 자동차 브랜드들이 아주 간단한 서류 작업 한 번만으로 정말 쉽고 빠르게 중국 시장에서 자기들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무엇이 다른지를 살펴봤잖아요. 그럼 이제 왜? 라는 질문을 던져볼 차례입니다. 이 강력한 법적 장치들 뒤에 숨어있는 진짜 전략적인 이유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강력한 철옹성을 쌓아 올린 걸까요? 여기에는 사실 아주 큰 그림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국가적인 전략이죠. 한마디로 자국 자동차 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더 이상 짝퉁 이미지가 아니라 오리지널로 인정받게 하려면 독창적인 디자인을 모방으로부터 철저하게 지켜줘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런 강력한 디자인 보호 정책을 당분간은 바꿀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견고한 벽이라도 언젠가는 균열이 생길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 철옹성을 흔들 수도 있는 한 가지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하나의 흐름이 있는데요. 이 흐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단단한 시스템에 도전장을 내밀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수리할 권리 운동입니다.
비싼 정품 부품만 쓰도록 강요할 게 아니라 소비자가 더 저렴하게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이 세계적인 목소리가 지금 중국의 정책과는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거죠. 게다가 환경 보호나 순환 경제를 강조하는 중국 정부의 목표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부품을 바꾸기보다는 수리하고 재활용하는 게 더 중요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이 수리할 권리라는 거대한 흐름이 지금은 굳게 닫혀있는 중국의 자동차 디자인 철옹성에 작은 문이라도 하나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건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